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네타떡밥이 등장하였습니다. 샹크스가 한쪽 팔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이번 원피스 1140화에서 오다는 샹크스가 피가랜드 가문과 천룡인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샹크스의 왼쪽 팔은 오다가 원피스 끝날 때까지 해명하는 부분이고, 초창기 샹크스는 굉장히 껄렁한 동네 해적형의 이미지로 나오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며 사왕 중에서도 최강자의 천룡인을 심판하는 피가랜드 가문의 인물로 등장하다 보니 도중 하차했던 팬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상당히 많았죠. 실제로 오다는 샹크스의 팔을 자른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술한 대로 오다가 편집부의 임팩트가 적다라는 말에 샹크스의 팔을 자르는 전개를 추가했다고 주장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오다가 그것을 후회하였고 그에 맞게 스토리 수정조차 안 했다는 것은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스토리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정했다고 밝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다는 그 발언보다 훨씬 전에 1화의 내용은 자신의 의사이며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머로는 샹크스는 처음에는 사왕이라는 거창한 설정이 있을 예정이 없었는데 급조되어서 갑자기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오히려 정반대로 작가는 칠무회가 연재기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끼워 넣은 설정인 반면, 사왕이라는 설정은 정식 연재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왕 안에 샹크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샹크스가 만약 양팔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주 정복까지 가능했을 정도로 강했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샹크스가 팔은 하나지만 원피스 해적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샹크스의 과거가 공개되면서 샹크스의 입지와 강함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다는 스승과 제자라는 키워드를 원피스에 상당히 많이 녹여내고 있죠. 밀짚 모자 일행만 보더라도 루피의 오른팔 왼팔인 조로와 상디만 봐도 알 수 있죠. 상디의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으로 뽑히는 제프 역시 상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다리 한쪽을 잘라버리는 선택까지 했다는 것이죠. 샹크스 역시 루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 한쪽을 희생하는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다가 샹크스의 팔 한쪽이 잘리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작의 서사는 충분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미호크가 조로의 진짜 스승이라면 미호크도 최종장에서 팔이든 다리든 어느 한쪽이 잘릴까요? 이 부분은 너무 궁금하네요. 다시 샹크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피스 1140화에서 신의 기사단이 마법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샹크스가 어쩌면 자신의 팔을 일부러 먹혔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기사단들의 대화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가 있죠. 마크가 없는 사람은 오망성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망성은 위에서 말했던 마법진이죠. 이 오망성을 통해서 신의 기사단을 강제로 소환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마크는 이무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천룡인의 낙인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환된 신의 기사들의 팔을 자세히 보시면 마크가 있죠. 저는 이 마크를 보았을 때 행콕의 등에 있던 천룡인들이 자신들의 노예에 찍었던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신의 기사단의 팔에 있는 마크와는 다르지만요. 천룡인들은 낙인을 통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샹크스 역시 피가랜드 가문이고 천룡인이었다면 분명 이런 낙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낙인이 위에서 언급한 오방성을 통과할 수 있는 마크의 조건이라면 샹크스 역시 샴록이나 군코가 오망성을 통해 강제로 소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샹크스가 그 마크가 존재하는 팔을 루피를 구하려다가 자연스럽게 잘렸다면 자신이 일부러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룡인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샹크스는 자신의 팔에 있는 낙인 마크를 팔과 함께 없애버리면서 천룡인들과 이무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 그들의 대화를 보았을 때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죠. 소머지성은 자신의 방에 있는 소파까지 이동시킨 것이냐고 말했고,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소환된 것에 당황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38년 전 갓벨리에는 천령인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들은 비가 맹국인 갓벨리의 시민들과 자신들의 노예들을 상대로 인간 사냥을 벌였죠. 그러나 그들이 도톰도톰 열매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보상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이 지니에 의해 누출되어 록스 해적단을 비롯한 다수의 해적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로저가 가프와 함께 록스를 격파했고 여기서 로저가 받아온 보물 안에 아기인 샹크스를 발견하면서 샹크스의 해적 생활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행위를 의도한 것은 피가랜드 가문에서 의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를 보물 상자에 넣어서 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샹크스를 상자에 넣어서 버린 인물은 그의 부모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무와 천령인들의 사상과 잔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아이인 샹크스가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적들이 가득한 갓벨리에 그것도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할 만한 보물 상자에 넣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해적들이 발견하게 하기에는 보물 상자만큼 좋은 물건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샹크스는 다행히 로저의 적단에게 발견되었고 초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대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레벨리에서 오로성을 독대한 인물이 샴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샴록이 아니더라도 샹크스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는 신이 기사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샹크스가 오로성과 내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팩트고 오로성 역시 샹크스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레벨 자체가 아무리 사왕급 해적이라고 해도 겸상이 불가능한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망토를 둘러쓴 그 남자가 어떤 해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해적은 샹크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에서 명성을 떨치자 그 소식을 신이 기사단과 피가랜드 가문에서 입수했을 것이고 그의 강함과 그의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로성과 샹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샹크스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낙인 찍은 마크가 있었다면 오망성으로 소환이 되어야 하는데 샹크스에게는 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의 팔에 있던 낙인 마크가 루피를 구하면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샹크스를 놔두면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결국은 신이 기사단과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샴록은 오로성에게 샹크스라는 해적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왜 샹크스가 오로성을 독대했는지부터 도대체 누구를 오로성에게 보고하는 것인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후드를 둘러쓴 사나이를 샴록이나 샹크스 외형을 하고 있는 신이 기사단으로 놓게 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들이 세계 정부의 비가 맹국인 엘바프에 등장하게 되었고 엘바프는 샹크스 관할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샹크스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만약 샹크스 가문의 신이 기사단의 사람들이 엘바프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이 소식은 분명 샹크스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샹크스는 엘바프에 돌아와 엘바프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샹크와 신이 기사단의 충돌은 무조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역시 드래곤볼의 스토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혹성 베지터에서 손오공이 지구로 발사되지만 결국 지구를 침공한 사이야인과 손오공이 싸우는 그림과 매우 비슷하죠. 오다는 드래곤볼을 정말 좋아했고 원피스 스토리 곳곳에 오마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는 루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샹크스와 루피가 만나야 하는 스토리에서 이 부분마저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언급한 가설들이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기사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파견된 인원으로는 샹크스와 루피 연합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